힘과 운동 두 번째 단원인 뉴턴의 운동 법칙입니다. 지난 시간 퀴즈를 같이 봅시다. 먼저 답을 확인해 봅니다. 문제를 풀면서 좀 답답하셨나요? 원래 답답한 끝에 나오는 게 답이라고 하네요. 답은 이렇습니다. 모두 맞추셨나요? 사실 제가 투표에 종료 후 확인 기능을 설정해 놓지 않아서 실제 여러분들에게 다른 친구의 답이 또 하나의 선택지가 됐습니다. 여러분에게 얼마나 어렵게 느껴졌는지 알 수가 없군요. 오늘은 시간 관계상 4번만 풀고 나머지는 4월 28일 화요일 수업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전체 학생에게 예고가 되었지만 온라인 수업에서 진행된 내용은 오프라인에서 반복되지 않습니다. 당연히 집필시험에 반영될 테고요. 혹시 다른 친구의 답이 참고가 되었다면 주말에 꼭 직접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4번이 네 문제 중에서 제일 좀 복잡했던 것 같습니다. 문제를 좀 살펴보면 이렇게 경사면이 있고 가에서 A는 P에서 정지, B는 Q에서 속력 V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난 후 나에서처럼 A는 B가 있던 Q에서 속력 V로 내려가고 있고 B는 R에서 속력 V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가에서 나로 된 상황에서 얻어낼 수 있는 정보는 에너지 보존에 따라서 A도 B도 모두 P와 S에서는 정지하고 Q와 R에서 모두 속력 V가 된다는 것입니다. A가 Q에서 속력 V가 되었다는 것은 B도 P 위치에서 정지해 있었다는 의미인 거죠. 그리고 같은 수평면상에서 속력은 같아야만 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두 빗면에서의 가속도를 구하는 것입니다. 먼저 RS 경사면에서 가속도를 A2라고 하고 등가속도 운동 공식을 적용하면 세 번째 공식이죠. 음의 가속도 값을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PQ 경사면의 가속도를 A1이라고 하고 구해주면 A2의 2배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세 번째 단계는 A가 R에 왔을 때 B의 속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빗면을 따로 그려보겠습니다. A가 R에 도착하면 속력 V가 된다고 했죠. 그때 B는 이미 R을 떠나서 빗면을 올라가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A가 Q에서 R로 오는데 걸린 시간은 A가 P에서 Q로 오는데 걸린 시간과 같습니다. 만약 같은 시간 동안 A가 Q에서 V의 속력으로 거꾸로 올라간다면 R에서 멈추게 되겠죠. 그런데 속도는 가속도에 비례합니다. V는 V0 플러스 AT 공식 기억하시죠? 방금 구한 것처럼 RS 경사면의 가속도 A2의 값이 PQ의 경사면의 가속도 A1의 크기의 2분의 1배가 되죠. A가 P에서 속력 V로 출발해서 거꾸로 R에 도착하여 멈출 시간 동안에 R에서 V로 출발한 B는 절반의 가속도로 속력 2분의 V가 되어 있을 겁니다. 물론 공식을 사용해도 됩니다만 간단한 비례 조건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네 번째 단계는 이 순간 A와 B 사이의 거리입니다. 그래프를 이용하는 것이 편합니다. A든 B든 처음 속력 V로 출발해서 등가속도 운동을 하다가 S에서 정지할 것이므로 이렇게 개형이 될 거예요. 이 직선 아래 넓이가 변이라고 했죠? 당연히 넓이는
2L이 됩니다. 그럼 속력이 2분의 V가 될 때 변이는 어떻게 될까요? 삼각형 일부가 잘린 넓이죠. 이것은 비례식을 이용해서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구해보면 2분의 3L이 되죠. 자, 이렇게 4단계에 걸쳐서 등가속도 직선운동 상황의 두 물체를 만들었습니다. 이제부터는 특별한 아이디어 없이 대수적으로 풀면 돼요. 먼저 A와 B가 만날 때 시간을 구해봅시다. A의 변이식은 이렇게 쓸 수 있고요. B의 변이식은 이 순간 처음 속력이 2분의 V이니까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둘 사이의 거리가 처음 2분의 3L만큼 떨어져 있기 때문에 서로 만날 때 시간이 되려면 A가 더 가야 할 거리 2분의 3L을 우변에 더해 주어야 합니다. 이 방정식을 풀어서 만나는 시간을 구해보면 V분의 3L이 나오고요. 마지막으로 둘이 만날 때 A의 속력이죠. 등가속도 운동 공식에서 속도식을 쓰고요. 가속도와 시간을 대입합니다. 대입해서 최종적으로 4분의 V가 나오죠. 자, 이제 진도를 나가 보겠습니다. 뉴턴 운동 법칙의 학습 목표예요. R자임이 0인 경우 물체의 운동은 뉴턴의 운동 1법칙인 관성법칙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속도가 0인 경우의 운동이죠. 힘과 질량의 변화에 따른 물체의 가속도는 가속도가 0이 아닌 경우죠. 뉴턴의 운동 2법칙인 가속도의 법칙으로 설명해요. 관성법칙은 별도의 독립된 법칙이라기보다 가속도 법칙의 특수한 경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법칙을 따로 둔 이유는 관성법칙의 중요성 때문이죠. 뉴턴 이전 시대만 해도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물체는 멈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걸 정면으로 반박하는 법칙이에요. 결과적으로 뉴턴 운동 법칙을 이용해서 직선상의 물체의 운동을 정량적으로 예측하는 것, 이 자체를 동력학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죠. 우리는 여러 가지 운동단원에서 물체가 얼마나 빨리 움직이는지, 주어진 시간 동안 얼마나 멀리 움직이는지를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등속도, 등가속도, 등속 원운동, 포물선 운동 등을 공부했죠. 그때 우리는 운동을 일으키는 원인은 고려하지 않고 공간과 시간 변수로만 운동을 기술했습니다. 이런 분야를 운동학이라고 부릅니다. 동력학은 이제 운동의 원인으로 힘을 도입해서 운동을 기술하는 학문이에요. 바로 뉴턴 운동 법칙, 특히 이 법칙이 바로 동력학의 골자죠. 힘과 운동을 서로 방정식으로 연결해서 앞으로의 운동을 예측하는 분야인 거예요. 동력학에서 원인인 힘만 빼면 결국 운동학이 됩니다. 이제 우리의 관점은 운동학에서 동력학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단원 연계는 전 시간에 배운 가속도 운동과 등가속도 직선 운동에 이어서 뉴턴의 제1법칙과 2법칙인 관성법칙과 가속도 법칙을 배우고 다음 단원의 작용반작용으로 이어집니다. 작용반작용은 뉴턴의 운동 제3법칙입니다. 3법칙은 힘이 상호작용에 의한 것임을 규정하는 법칙이죠. 도입 영상이에요. 약 1분간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하나, 둘. 왜 이렇게 속도가 안 나지? 다들 하나의 왼쪽, 둘의 오른쪽 젓고 있지? 난 하나의 오른쪽, 둘의 왼쪽으로
정도로 저었는데? 어휴, 힘들어. 노를 좀 천천히 저으면 안 돼? 둘, 둘. 저 바보들. 노를 같은 방향으로 저어야지. 다들 잘하고 있지? 당연하지. 옙썰. 좋아. 그럼 이대로 결승선까지 고고! 둘, 둘. 방금 보신 도입 영상과 관련된 18쪽 생각 나누기예요. 여럿이 노를 젓는 조정 경기에서 배를 빠르게 나아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문제죠. 교과서에 직접 써볼까요? 10초의 시간을 주겠습니다. 조정 경기는 혼자 혹은 여럿이 노를 저어 결승점까지 경주하는 경기죠. 동시에 같은 방향으로 노를 저어야 힘의 압력이 커져서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래서 영상에서 보는 것처럼 선수들이 같은 방향으로 노를 저을 수 있게 지시하는 타수가 노를 젓는 조수들을 바라보며 뱃머리에 앉아 있어요. 방금 본 것처럼 배치장도 맞들면 합력이 발생합니다. 한 물체에 여러 힘이 동시에 작용할 때 작용한 모든 힘을 합한 것을 알짜힘 혹은 합력이라고 합니다. 알짜힘 혹은 합력을 구하는 것을 힘의 합성이라고 하죠. 이렇게 물체를 두 사람이 각각 F1, F2의 힘으로 같은 방향으로 밀면 알짜힘은 F1 더하기 F2가 되죠. 만약 물체를 한 사람은 왼쪽에서 F1으로 다른 한 사람은 오른쪽에서 F2로 밀면 합력은 이렇게 쪼그라들겠죠.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F1과 F2가 서로 다른 직선상에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짐작하셨겠지만 각각 힘의 화살표와 나란하게 점선을 그리면 이 빗변이 두 힘의 합력, 알짜힘이 됩니다. 이렇게 서로 분해되고 합성이 되는 것은 벡터의 성질이라고 했죠. 힘 역시 속도나 가속도와 마찬가지로 방향과 크기를 가진 벡터량입니다. 힘과 운동의 관계를 규정한 것이 뉴턴의 운동법칙이라고 했어요. 그 1법칙이 바로 관성법칙입니다. 관성이란 현재 운동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성질로 정의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언제 이렇게 운동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성질이 유지되느냐? 바로 그것을 규정한 것이 관성법칙이죠. 운동 상태를 그대로 유지할 때는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힘이 0일 때예요. 운동 상태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게 어떤 상황이냐면 운동하던 물체는 계속 등속 직선 운동을 합니다. 가령 줄에 매달아 물체를 원운동시키다가 줄을 놓으면 접선 방향으로 등속 직선 운동을 하며 날아가죠. 그리고 정지해 있던 물체는 계속 정지 상태를 유지합니다. 이건 상식이죠. 다르게 보이는 이 두 가지 운동 상태는 물리적으로는 사실 한 가지 상태예요. 뭘까요? 바로 속도가 변하지 않는 상태라는 겁니다. 또는 가속되지 않는다. 또 같은 말이에요. 요컨대 관성법칙이란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힘이 0이면 가속되지 않는다는 규정이죠. 그런데 여기에는 이미 2법칙이 들어있어요.
이 명제의 대우 명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가속되지 않는다의 역은 가속되면일 테고요. 알짜 힘이 작용하지 않는다의 역은 알짜 힘이 0이 아니라는 거겠죠. 그래서 일법칙의 대우 명제는 물체가 가속되면 물체에 알짜 힘이 작용한다죠. 이것이 바로 뉴턴의 운동 제2법칙인 가속도 법칙이에요. 관성의 예를 살펴볼까요? 지금 이 차주님도 관성법칙에 따라 매우 불행한 사태에 직면했죠. 뛰어가다가 장애물에 걸리면 앞으로 넘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달리는 상태, 운동하려는 상태를 유지하려는 거죠. 정지해 있는 휴지를 갑자기 잡아당기면 어떻게 되죠? 한 끈만 끊어져 나가죠. 두루마리 전체가 정지 상태를 유지하려는 거예요. 욕실 앞에 있는 깔개를 털면 먼지는 깔개와 분리가 되죠. 순간적으로 깔개를 잡아당기면 깔개가 방향을 바꾸면서 정지한 먼지들이 그 상태를 유지하게 되는 거죠. 관성의 정도가 드러나는 것은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려고 할 때예요. 이 차주님도 앞에서 벽이 차에 힘을 가하기 때문에 관성에 의해 날아가게 되는 거죠. 물리적인 개념과는 다르지만 비유컨대 우리의 삶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 하는 것도 이렇게 외부에서 힘이 가해졌을 때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졸고 있는지 아닌지는 외부에서 누군가 잠을 깨워야 알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관성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질량입니다. 질량이 크면 현재의 운동 상태를 유지하는 성질, 즉 관성이 큰 거죠. 이 조그마한 자동차보다 코끼리를 움직여서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기가 더 어렵습니다. 달리 말하면 질량이 큰 물체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려면 더 큰 힘이 필요하다는 거죠. 한편 관성의 법칙이 규정하는 과속되지 않은 기준계를 관성기준계 혹은 줄여서 관성계라고 합니다. 여기서 기준계란 좌표계를 부여한 물리적 대상을 말하죠.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통상 기준계로 지면을 삼고 있습니다. 하지만 움직이는 자동차나 비행기를 기준계로 삼을 수도 있어요. 천체에서는 지구가 아니라 태양을 기준계로 삼을 수도 있어요. 태양을 기준계로 하면 지구가 공전하지만 지구를 기준계로 하면 태양이 공전하는 것처럼 보이죠. 여기서 관성기준계는 가속되지 않는 기준계로 뉴턴 운동 제1법칙이 적용되는 기준계입니다. 관성법칙의 이름을 따온 거죠. 기준계에 따라서 운동은 사뭇 달라져요. 기차의 세 가지 운동 형태를 통해서 관성법칙은 관성계에서만 적용 가능하다는 점을 자세히 살펴봅시다. 먼저 기차가 출발할 때를 생각해 봐요. 레일 위에 기차가 있고 기차 안에 스케이트보드를 탄 승객이 있습니다. 일단 시간이 0초일 때 정지해 있다가 일정한 가속도로 막 출발하고 있어요. 시간이 ΔT, 2ΔT, 3ΔT일 때 기차와 승객의 운동은 어떻게 될까요? 멈춰있던 기차가 ΔT초 후에 V로 운동하게 된다고 하면 등가속도 운동이므로 2Δ초 후에는 EV로 속도가 증가할 거예요. 등가속도 공식 기억나시죠? V는 V0 플러스 AT 3Δ초 후에는 3V가 되겠죠?
그럼 기차 안 승객은 각 시각에 어디에 위치해 있을까요? 물론 가정은 스케이트보드의 바퀴가 바닥에서 미끄러지지 않고 구른다고 전제해야 합니다. 그래야 마찰력이 전달되지 않아서 지구에서 봤을 때 승객에게 작용하는 알짜임이 0이 되거든요. 네, 승객은 기차의 운동과 무관하게 이렇게 정지해 있습니다. 전혀 움직이지 않았죠? 물론 이때 정지 상태의 기준은 지구입니다. 기차 기준에서 보면 승객은 왼쪽으로 가속되고 있는 거죠. 승객은 지구에 대해 정지해 있기 때문에 승객에게 지구는 관성계이지만 기차는 관성계가 아닙니다. 알짜임이 작용하지 않을 때 정지라는 운동 상태가 유지되는 기준계는 지구라는 관성계인 거죠. 그래서 관성법칙은 관성계에서만 적용 가능하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일정한 속도로 달리던 기차에 왼쪽으로 가속도가 작용하여 멈출 때를 생각해 볼까요? 브레이크를 잡은 거죠. 시간이 0초일 때 4V라는 속도로 달리고 있었다고 해봅시다. 일정한 가속도가 운동 방향의 반대 방향인 왼쪽으로 작용합니다. 마찬가지로 시간이 ΔT, 2ΔT, 3ΔT일 때 기차와 승객의 운동은 어떻게 될까요? 시간 간격에 비례해서 감속하기 때문에 델타초 후에 가령 3V가 됐다고 하면 이 델타초 후에는 2V, 3델타초 후에는 V가 될 거예요. 하지만 승객은 가속되기 직전에 4V로 움직이고 있었죠. 마찬가지로 스케이트보드의 바퀴가 미끄러지지 않고 구른다면 이렇게 지구에 대해서 4V의 속도로 계속 운동하게 될 거예요. 따라서 지구를 기준으로 승객은 등속도 운동을 합니다. 기차 기준에서는 오른쪽으로 가속되고 있죠. 마찬가지로 승객이 일정한 속도의 운동 상태를 유지하는 기준계는 관성계입니다. 알짜임이 작용하지 않을 때 등속도라는 운동 상태가 유지되는 기준계는 지구라는 관성계인 거죠. 마지막으로 기차가 곡선 경로를 따라 회전할 때를 살펴보겠습니다. 같은 기차를 위에서 본 거예요. 투명 천장인 셈이죠. 승객은 여전히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있습니다. 시간이 0초일 때 V라는 속력으로 움직이고 있었다고 해요. 갑자기 지는 방향의 수직으로 일정한 가속도 A가 작용했어요. 아까 이 법칙 언급하면서 얘기했지만 가속도가 있다는 건 힘이 작용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차 옆 방향으로 힘이 작용해서 방향이 바뀌죠. 이렇게 방향을 바꿔주는 힘은 곡선 궤도가 작용하는 것일 테고요. 이렇게 계속 기차 옆 방향으로 가속도가 생기면 델타 t초 후에 그리고 2델타초 후에 속력은 일정하더라도 원궤도를 그리는 등속 원운동의 형태를 띠게 될 거예요. 이때 승객은 지구를 기준계로 할 때와 기차를 기준계로 할 때 어떤 운동을 할까요? 중요한 건 가속되기 전 승객의 운동 상태예요. 지구가 관성계이므로 지구를 기준으로 해서 관성의 법칙을 따르는 거죠. 네, 이렇게 지구를 기준으로 해서는 등속 직선 운동, 그러니까 등속도 운동을 하게 됩니다. 반면 기차의 기준에서 보면 승객은 마치 바깥쪽 모서리로 힘을 받는 것처럼 보이죠. 아마 모두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심오한 질문이 한 가지가 튀어나와요. 승객은 과연 알짜임을 받는 걸까요? 기차 기준에서는 알짜임 있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기차를 기준으로 보면 승객은 분명 가속되고 이 법칙에 따라 가속되면 알짜힘이 작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분명 지구를 기준으로 측정하면 승객에게 작용하는 알짜힘은 세 가지 경우 모두 0이죠. 그럼 기준계에 따라 힘이 생기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는 것일까요? 이거는 경험상 매우 받아들이기 힘들죠. 추진력으로 날아가는 로켓이 지구를 기준계로 할 때와 가속되는 기차를 기준으로 할 때 각각 추진력이 다르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죠. 결론부터 얘기하면 실제 알짜힘은 0이 맞습니다. 당연히 뉴턴의 운동 법칙이 맞겠죠. 기차 기준계는 비관성계, 그러니까 관성계가 아니므로 1법칙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1법칙이 적용이 안 되면 2법칙도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뉴턴의 운동 법칙이 적용되는 기준계는 관성계입니다. 따라서 관성계의 견지에서 보면 알짜힘이 없는 것이 맞아요. 그래서 기차를 기준으로 했을 때 힘을 겉보기 힘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런데 사실 느꼈겠지만 관성에 대한 논의는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아요. 우선은 뉴턴의 운동 법칙이 적용되는 기준계가 관성계라는 것만 분명히 알아두고 넘어갑시다. 교과서로 다시 돌아옵시다. 18쪽 확인 문제예요. 버스가 갑자기 출발할 때 그리고 멈출 때 기울어지는 방향을 묻는 질문이네요. 이미 방금 전에 기차를 예시로 공부했었죠? 다들 경험도 있으시고요. 그래도 10초간 생각해 볼까요? 갑자기 출발하면 뒤쪽으로 기울어지고 갑자기 멈추면 앞쪽으로 기울어지죠. 가속 직전의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관성 때문에 일어나는 상황인 겁니다. 마지막으로 뉴턴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교과서에서도 짤막하게 소개가 됐죠. 뉴턴은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중요한 과학자 중 한 명이에요. 업적이 어마어마합니다. 역학의 기본 개념과 법칙을 정립했고요.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거죠. 중력론을 수학적으로 정식화했습니다. 만유인력의 법칙으로 알려져 있죠. 수학의 매우 중요한 분야인 해석학을 라이프니츠와 거의 동시에 발견했어요. 해석학이란 미적분학을 말해요. 여러분을 곧 괴롭게도 하고 즐겁게도 할 학문이겠죠? 뉴턴은 자신의 운동 법칙과 중력론, 해석학으로 행성들의 운동과 밀물과 썰물 등 지구와 달의 움직임을 정확히 설명했어요. 이런 뉴턴의 업적이 집대성된 책이 바로 1687년 출판된 자연철학의 수학적 원리예요. 줄여서 보통 프린키피아라고 부르죠. 단원 개간에서도 살짝 언급했지만 이전의 과학자와 다른 가장 대담한 뉴턴의 생각은 지상의 운동과 천체의 운동이 동일한 원인과 법칙에 의해 지배받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뉴턴 이전에 그 누구도, 그러니까 갈릴레오나 케플러도 생각하지 못했던 거죠. 이후 과학이라는 학문은 그러니까 다양한 현상을 지배하는 하나의 원인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한 기조가 되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정력학과 동력학에 대해 잠깐 살펴봤고요. 알짜힘, 힘의 합성의 의미를 알아봤습니다. 관성의 의미, 관성계, 관성의 크기 등을 통해서 관성의 법칙을 살펴봤고요. 짧게 뉴턴의 업적을 언급했습니다. 다음 시간은 뉴턴의 운동 제2법칙인 가속도의 법칙을 공부하겠습니다. 퀴즈입니다. 출석 체크하시고요.
오늘 퀴즈는 한 문제로 투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납시다. 수고하셨습니다.